자, 이번 시간에는 주원장 설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장 설화는 예전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 홍무제 조선인이다. 주원장 설화로 보면 명나라 태조 홍무제는 조선인이다. 이렇게 한번 올렸죠. 이 주원장의 이 설화 내용을 보면은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태조 이성계와 동일 인물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주원장 설화, 주원장이 조선에서 태어나 천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천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설화다. 주원장이 조선에서 태어나 천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천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설화. 여기에만 이제 나와 있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이제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뭐 태조 이성계가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지만, 이 주원장이라는 이름을 태조 이성계로 바꿔버린다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에서 태어나 천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천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자,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우리는 보통 이 홍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홍무제 이제 주원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명나라를 이제 건국했다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홍건적 난을 이렇게 이제 우두머리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각정홍의 이제 휘하에서 활약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부인이 양녀 마씨와 이제 결혼했다, 이제 그런 내용도 보이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 주원장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뭐 레드 영토를 뭐 복원을 했고, 뭐 중국의 뭐 한족의 이제 문화를 이제 부흥시켰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무제라는 이분이 이성계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고, 홍무가 이제 이성계 이제 연호라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내용으로 따지면은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성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한다면은, 여기 한족이, 우리 민족이 한족이란 소리예요. 그리 따지면은. 참 이것 좀 희한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 한족이라고 하는데, 이 주원장이 태조 이성계로 확인이 되면은 이 한족이라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주원장 설화의 내용을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한번 봅시다. 주원장이 조선에서 태어났다. 주원장이 조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일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원장이 조선인이고 즉 고려인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원장은 우리 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화인민공화국 짱깨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원장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도 이제 그렇다는 설명이 됩니다. 보통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태어난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게 화령이라고 하죠. 뭐 조선 태조 이성계가 국호를 개정하기 위하여 명나라의 특정을 청했던 명칭인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직후에 국정에 대한 강령 17개조를 발표하는 등 건국 후에 제만 조처를 강구하였다. 이 중에 하나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호의 개정이다. 이성계는 주문사로 중추원사 조림을 명나라에 이제 파견해 신정권의 수립을 구하고 한편 국호 개정의 뜻도 전하였다. 명나라 태조는 신정권을 수립을 승인하는 동시에 국호 개정에 대한 보고도 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 조선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오랫동안 유래, 여기서는 조선이라는 호칭은 이제 당군조선, 기자조선, 그때 이제 호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오랫동안 유래되어 온 명칭이니, 화령은 1369년
홍민왕 18년 하주목에서 개칭된 지명으로 이생계의 출생지이자 외할아버지의 고향인 이유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화량은 1393년에 다시 영흥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1392년 11월 예문학사관 한상지를 이제 다시 명나라에 파견해 국호 개정을 뜻을 전하고 조선과 화령 둘 중에 이제 국호를 채택했는데, 이제 조선으로 이제 채택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채택을 할 때 명나라에 있는 주원장의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주원장 그러면은 앞전에 더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홍무제, 홍건정 이제 난을 일으켜는 이 주원장의 허락을 받아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지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이 됩니다. 현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호를 정하는데 중화인민공의 시진핑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 대통령에 있는 데 가가지고 국호를 이름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주원장이 태조 이성계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이름하고 그 예전에 우리 선조가 사용했는 그 조선의 그 이름 중에 두 개를 이제 채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한상질이라는 이분이 가가 태조 이성계가 둘 중에 이름을 하나를 정해달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무슨 주원장이 뭐 조선의 이름을 그 내려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게 이상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했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다. 이 두 개의 나라를 이제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제 주원장의 이제 설화를 보면 주원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고려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아, 이 주원장이 태조 이성계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원장의 설화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은 우리 손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즉 명이란 나라가 주원장이 건국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별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도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은 조선에서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선조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주원장의 이제 설화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많이 나왔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들어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주원장 설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조선의 지식인이나 지배층이 오매불망 명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건국자 주원장의 나라 이름까지 이제 승인을 받는 지배층의 행태가 백성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백성들은 주원장 설화로 이제 끌어들여 한반도에서 태어난 운이 따르고 능력 있는 인간을 묘사하고 있다. 백성을 뿌리는 그를 우리와 같은 편이라고 여김에 어떨지 말하고 싶었을까? 설화의 내용을 알아보자. 여기 이제 설화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부처기에 뼈를 걸고 주원장이 된 청년이다. 진해 웅천에서 천자봉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보자기가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할 곳을 못 찾아 그냥 두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 이때 중국에서 지간이 자기 아버지를 묻을 명당을 찾아 진해까지 왔다. 지간은 물이 무서운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보자기에 물속에 있는 미륵불 오른쪽 귀에 지간 아버지의 뼈를 걸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왼쪽에 보자가 아버지를 뼈를 걸어도 좋다고 했다. 보자가 보자기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미륵불에 불었던 눈이 무서운 미륵불의 등 뒤로 가서 뼈를 귀에 걸었는데 부처 등에서 봤을 때 오른쪽 귀에 지간 아버지 뼈를, 왼쪽에는 보자기 아버지를 뼈를 걸고 물 밖으로 나왔다. 지간의 부탁과 반대로 뼈를 길게 된 것이다. 보자기는 나중에 중국 가서 주원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이제 중국에 갔다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원장이 태어나는 그 이제 위치가
중국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화의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고려인이다, 조선인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원장은 홍건장난을 이렇게 그분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분이 중국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중국에 가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가수가 있죠. 자, 이런 이제 설화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태조 이성계를 은연히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주원장의 등극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백정이 있었는데 신세를 고치려고 인근에 사는 직원에게 고기를 좋은 부위를 여러 차례 이제 선물을 하였다. 얼마 있다가 직원에게 명당이 어디냐고 물으니 임금매의 상석 밑부분이 하였다. 그래서 부친을 상석 밑으로 이장을 하였는데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서로로 압상되었다. 임금이 벌을 주려 하자 출생 비밀이 있다고 이제 둘러대니 내용인즉 선왕이 지방에 왔을 때 자기 모친과 하룻밤을 지내 자기가 태어나게 되었다 하였다. 임금은 이복형을 만났다고 좋아하며 양주 목사에 임명하였다. 자, 여기 또 양주라는 이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고지도로 보면 그 양주의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한반도에도 양주의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대륙에도 이제 양주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 양주의 지명이 여기 1785년도 대천 강요도에 보면 이 양주의 지명이 이 두 군데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고지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위쪽에 여기도 이제 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군이라 되어 있고 이 양주라는 지명이 있는 곳이 이 강도라는 설명이 됩니다. 이 강도라는 그 말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죠. 뭐 실록에도 보면 이런 강도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예전에는 양주의 지명이 땅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강남이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경이죠. 제가 위쪽에 있는 이 양주는 고려의 남경이라고 설명을 많이 듣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할 때 고려 남경에서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그게 이제 수도를 정했다 하기 때문에 이 지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돼요. 이 지도 말고 또 한반도에도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594년도 지도지요. 늘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이제 보여드리지만 여기 이제 한반도도 보면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양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면 오른쪽 편에 양주라 돼 있고 왼쪽 편에는 경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에 그 대천 강요도 지도하고 똑같은 지역 형태가 되고 지명 형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강이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강의 이제 위치도 거의 이제 흡사합니다. 비정이 똑같아요. 단지 이제 다르다는 점은 한반도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이 차이점이고 대륙의 강은 그 반대로 이제 흐른다 이제 그 차이점이 좀 다른 경우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양자강인데 요거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흐르는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강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역의 이제 지명이 이제 똑같아. 자, 그 위치도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주원장의 이제 설화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양주 목사에 임명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양주를 또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마를 타고 임주로 가는데 기분이 무 좋아서 나를 걷다라고 혼자 읍졸했다. 나중에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나는 인재를 요구하자 백정을 중국에 보내게 되었다. 중국 황제가 나는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자 백정은 3일의 준비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여 우선 위기를 외면했다. 3일째 되는 날 목매에 달아 죽으려고 산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귀신들이 나는 옷을 가지고 놀고 있기에 그 옷을 가지고 싶다 하여 나는 옷을 얻게 되었다.
나는 옷을 입고 시범을 보자 황제도 직접 해보겠다 한 후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내려가는 방법을 묻지 않아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빈용산이 돼버린 의자에 백정이 앉아 황제가 됐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정은 이제 주원장이 되겠죠. 그리고 황제가 이제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주원장이 그 황제의 자리에 이제 올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황제는 그 전에 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원나라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원을 이제 물리쳐 가지고 주원장이 이제 황제가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뭐 주원장의 명당이라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도 이게 주원장 이 설화의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저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당연히 그전에 역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겠죠. 아마 이런 내용들은 역사에 관심이 있어도 거의 모를 거예요. 주원장과 명당. 주원장은 부친이 소양호에 살고 있는데 중국에서 직관이 와서 명당을 찾아낸 후 계란 7개를 사오라고 하였다. 주원장의 부친이 몰래 7개 중 1개를 삶아서 직관에게 줬는데 직관은 땅에 계란을 묻고 얼마 지나자 여러 곳에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한 곳에서 나오지 않자 명당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가버렸다. 부친이 죽자 주원장은 직관이 선정했던 명당의 부친을 묻고 중국으로 갔다. 그곳에 지프로 만든 북의 큰소리 치기 대회에서 1등을 하여 천자가 되었다. 자, 여기다 보면 이제 주원장이 또 그 부친을 묻고 뭐 중국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주원장 자체가 우리가 보통 기존하는 홍건적 난을 일으켜가 그 중화민 거기서 탄생한 사람이 아니고 중국으로 갔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주원장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데서 주원장이 중국으로 갔다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여기 한반도 이제 사람이다. 고려 사람이다. 뭐 조선 사람이다.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선은 이제 고조선을 의미합니다. 고조선은 보통 이제 한반도에 있었다고 이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처 잘 만나 황제가 된 주원장. 자, 여기 이제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황제가 됐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장백이 누이가 법주사에 가서 오빠를 성공을 이제 기원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법당으로 와서 부처께 대국 천재가 될 수 있느냐 큰 소리는 묻자 누나는 무서워서 부처 등 뒤에 숨었다. 답이 없자 이 남자는 부처 길을 잡고 물었으나 역시 아무 응답이 없어 부처를 잡아들어 버리고 뒤에 숨어있는 장백이 누이를 발견하자 중국에 데리고 가서 살았다. 자, 여기다 보면 또 중국에 데리고 가서 살았다는 그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주원장이라는 인물은 중국 인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요. 이 남자 대국을 평정하였는데 그가 용상에 앉으며 내치는 것이었다. 누나가 장배기를 앉혀보라고 하자 용상이 거부를 하지 않아 천재가 됐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명과 관계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네요. 위설화의 분포지는 아산, 옥구, 성남, 선산 등이다. 현재 지명이 나온 시기는 조선 이후다. 우리나라의 오랜 지명은 1266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지역의 지명 나이는 매우 짧다. 자, 그러니까 이 지명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 뭐 아산, 옥구, 성남, 선산 등의 이제 지명을 이용해가 이런 설화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명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조선 이후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시기 이후면은 이런 지명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난 게 시기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명의 나이가 매우 짧다고 하니까 조선 이후에 이제 나타난 지명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설화들이 이제 나타난 시기는 거의 뭐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원장이 그 명나라를 거국하는 그런 당시에 이런 설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몇백 년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설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지명이 자주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지명은 권력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 주도층들이 지명을 권력의 실전 수단으로 자주 활용했다는 이야기다.
주원장 설에 대한 단상인데 주원장이 매우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절로 출가를 했다. 청년이 되어 환속한 후 원나라 말기에 호랑이의 두각을 나타내 명나라를 세웠다. 주원장은 중국인 설화중 황제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 내용이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원장 설화가 됩니다. 보통 주원장은 가난한 이제 농부의 이제 아들 출신인데 홍건적 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황제가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설화에서 주원장의 고향이 한반도의 항해도, 경상도, 단양 등으로 특히 경상도 웅천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다 보면 주원장이 나타난 그 고향이 여기도 항해도, 경상도, 단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원장은 우리가 보통 중화민공화국의 그 선족 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상도 웅천에서 태어났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강조한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곳이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 이제 화령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원장이 태어난 곳은 이제 중국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이제 경상도 웅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원장이 태어난 지역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고지도가 한 장이 있어요. 일단 요거 한번 다 읽어보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비교되는 인물은 이성계이다. 자, 이성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은 의형제를 먹고 몽골을 무찌르기 위해 중국으로 갔으나 인물 됨됨이에 많이 달 주원장은 중국은 이성계는 고려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은 중국으로 가서 명나라를 건국하고 이성계는 이제 여기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고려를 이제 건국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역사 이제 분리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원장은 중국으로 가서 명나라를 건국하고 태조 이성계는 한반도에서 이제 고려를 이제 건국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원장의 설화는 왜 생긴 것일까? 고려 말에 몽고와 임난의 호란에 의한 이민족에 대한 굴욕과 희생으로 큰 고통을 겪은 백성들 입장에서 지배층을 못마땅하게 이제 여겨가지고 쌍불만으로 대리 해소가 이제 필요했다고 본다. 주원장은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의 자식에서 한족을 지배하는 몽골을 무찔러 황제가 된 바 조선 백성의 입장으로 대리만족을 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주원장의 행적과 상반되는 이성계에 왜 등장하는 것일까? 이성계는 출범 출신으로 있었으며 유동을 정벌하는 고려 정부를 배반하였다. 백성들 눈에서 배신자 내지 본인의 위안만을 추구하는 인물로 이제 비춰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원장이 수생지도 왜 한반도라고 여겼을까? 백성의 눈에 영웅이고 대리만족을 주는 인물이므로 그런 사람과 같은 불이거나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조선에서 태어났다고 자란 인물로 설정한 것 아닐까.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위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려말 몽고와 임난과 호란에 의한 이민족에 대한 굴욕과 희생으로 큰 고통을 겪는 백성들 입장에서 지배층이 못마땅해가지고 쌍불만을 이제 대리 효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원장 설화를 만들어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이 나라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주원장은 인물을 이제 등장을 시켜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나라가 이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주원장 설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이제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 그 조상들이 그 변질을 시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조작질을 해놨다. 그런 설명이 돼요.
주원장이라는 인물을 이제 등장을 시켜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낸 게 이게 주원장 설화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전체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주원장 자체가 중원에서 태어나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다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의 주범이 우리는 보통 일본이나 중화인민공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 실제 이제 이래 주원장 설화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이제 이런 그 설화를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손문이 신의 혁명을 거쳐가지고 역사를 이제 조작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지만 그러면 손문이라는 그 작자는 이런 설화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제 명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 두 개의 나라를 분리작업해낸 듯한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이런 설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에 이제 건국한 이성계가 주원장 설화에 자주 등장한다. 그의 능력이 주원장보다 뒤떨어져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왜 우리 설화청에 중국인이 주원장을 우리의 왕보다 한 수 높음으로 표현했을까? 왕조 시대의 왕에게 불경으로 무척 큰 벌을 당할 수 있을 텐데 설화의 내용을 알아보자. 또 다른 요거 같은 사이트 같은데 또 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전에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주원장이 그 출신이 그 중국이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원장이 이제 태어난 그 고지도를 이제 하나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지만 대천 강요도에 보면 여기에 우측에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명태조가 여기 태어난 여기가 기록이 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 명태조 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명태조가 태어났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기록은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드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 기록이 됩니다. 세계 최초 공개 명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진짜 태어난 곳 병자호란이 남한산성 위치를 이제 공개한다. 요 내용을 보면 주원장이 태어난 그 곳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대천 광야도 아닙니까? 여기 오른쪽 편에 여기는 명태조가 태어난 곳. 이 명태조가 여기 태어났다 그러면 이 명태조가 누구입니까? 태조 이성계께서 태어난 곳이 여기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여기 지명이 몇 개 여기 있네요. 여기. 자, 구글 번역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요 위쪽에 요 한자 아닙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요런 내용이 나잖아요. 명태조는 태어났습니다. 요런 내용이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명나라 뭐 황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변경했습니다. 요런 내용이 나오죠. 즉 지명을 변경했다는 걸 나오죠. 구글 번역기도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영문은 요 지명은 좀 이상하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조선왕조 기록에 보면 연왕이 즉 이방원이 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니까 이 난징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은 그 태조 이성계 묘가 이 근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이제 제가 1743년도 권룡천하의 제도를 현재 펼쳐놓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제작할 때 명태조 능이 어디 있다고 하죠. 자, 이 제도를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여기에 난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양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주. 여기 이제 남경이라고 되어 있죠. 남경의 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난징의 위쪽에 보면은 자 여기 묘의 능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에 명황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 봐 태조 이성계의 묘라고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주원장이 이제 태어나는 그 위치가 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대륙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자, 여기 요거 맹태조 생가 태어난 곳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원장 이제 설화로 이제 보면은 이 주원장이 뭐 중원에 가가지고 뭐 황제가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이제 앞전에 설화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이 주원장이 맞다면은 태조 이성계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중원에서 그 태어나신 분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중원에서 이제 고려 땅에 자기 부모를 따라가지고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태조 이성계가 이제 한반도 여기 이제 화랑에서 여기서 이제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기록으로 보면은 태조 이성계는 화랑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이제 태어나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태조 이성계가 화랑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구렁이가 이제 환생한 주원장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깊은 산골에 절이 있었는데 밤만 되면 스님이 한 명씩 사라졌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바깥에서 숨어서 살피는데 과연 큰 구렁이가 나타나 한 스님이 이제 물고 가는 것이다. 저 주지 스님은 미리 준비한 독학사를 사서 구덩이를 죽이자 구렁이를 이제 죽이자 구렁이에게 영혼이 나와 의료원가 가길래 따라가니 어느 마을에서 주신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었다. 주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나중에 제 아들이 태어나 장성한 후 중국에 가서 싸우려고 이성계와 의병을 모집하였다. 중국으로 가는 도중 백두산 근처에서 연못을 만나자 주원장은 헤엄을 쳐 건너가 중국에 가서 황제가 되었고 헤엄을 못 친 이성계는 개성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 자, 여기다 보면 또 주원장이 중국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황제가 또 됐다고 하고 이성계는 헤엄을 못 쳐가지고 한반도에 남아가 이제 개성에서 이제 왕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주원장은 이제 황제고 이성계는 이제 왕이 됐다. 여기서도 신분을 이제 낮추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도 보면은 역사 왜곡은 우리 선조가 아마 벌써 시작하게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성계가 건국한 이 왕조가 못마땅해가 이런 이제 주원장사를 계속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설화를 만들어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도 보통 조선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면 어떤 그 학자들이나 어떤 분들은 막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와, 조선 정말 싫어. 으악! 이러면서 그런 말만 뭐 듣는다고 하거나 그런 말만 내뱉어도 치가 떨려 이러면서 뭐 조선을 엄청 싫어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천자봉의 주원장과 이성계 무죄 땜잼에 무쇠 땜쟁이 주씨가 죽자 유언에 따라 아들 부부는 천자봉에 이제 묻으러 갔다. 장례를 치른 후 부부는 갑자기 전기가 통해 무덤 옆에서 부부관계를 하였는데 후에 아들을 낳아 주원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중원을 정복하려 가는 길에 주막에서 이성계를 만났다. 둘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밥의 양이 주원장이 한 말, 이성계가 반말이었다. 그래서 주원장이 중국에 갈 필요가 없고 고려나 다스리라 했다. 이성계의 부하가 자존심이 상해 고려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창피하니 반말도 한말이다 하자 하였다. 그래서 소두는 작은 대로 한말, 대두는 큰 대로 한말이라 말이 생겼다. 자, 여기다 보면은 또 주원장은 이
말통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한 마리는 줬다. 이제 그런 설명이고, 이제 이성계는 또 이 까는 행위 아닙니까? 주원장보다 더 이제 하급의 이제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반말을 이제 줬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돼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설화의 내용을 보면 항상 주원장은 상급으로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성계는 항상 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원장의 등급, 주원장과 이성계가 군비행기를 사먹는데 이성계는 한 마리, 주원장은 두 마리였다. 주원장이 부처님께 대국 천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답이 없자 부처 머리를 깨부숴 버렸다. 그 속에서 예쁜 여자가 나왔는데 장자방의 누이였다. 장자방의 도움으로 천자가 되었다. 자, 여기다 보면은 또 차별을 두지요. 자, 이성계는 이제 군뱅이를 이제 한 마리 이제 주고 주원장은 군뱅이를 두 마리 줬다. 자, 주원장이 이제 상급의 인물이고 이성계는 하급의 인물이다. 여기서도 또 주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성계의 눈을 멀게 한 주원장. 사실은 이성계의 그림을 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주원장이 눈이 사나워 보인다. 그림의 눈에 칠을 하여 애꾼으로 되었다. 요거는 이제 이성계의 이제 눈을 멀게 한 인물이 이제 주원장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이성계보다 나은 주원장. 주원장은 조선 사람입니다. 이성계와 백두산 아래에서 함께 성장기를 보냈는데 주원장이 이성계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이성계는 대국을 넘보지 않고 조선 왕이 되었다. 여기나 보면 또 주원장이 대국을 만들고 이제 이성계는 대국을 건설하지 못해가 이 한반도 이제 조선의 이제 왕이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설화의 이제 분포는 이 설화는 분포는 창원, 숭주, 서산, 하남 등으로 현지명이 사용되는 시기는 조선 이후다. 자, 여기다 보면 또 조선 이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화가 이제 탄생된 시기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1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게 잡아야 한 150년 정도. 지명의 생명, 지명의 생명 지속력이 약하여 자주 이제 바뀌었는데, 즉, 계명의 주동 세력이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한 욕구가 크나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가 못마땅하여 반항적 이야기 있는 이성계와 주원장을 비교하는 설화가 이제 만들어졌다. 자, 여기 이제 백성에 의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많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 읽어보기는 이제 그렇고, 자, 여기 이제 주원장과 이성계에 대한 짧은 생각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수성가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건국, 부인 또는 처가가 큰 모험, 지식의 배신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다른 점이라면 출신, 주원장은 배고픔만 있는 농민이고 이성계는 잘 나가는 무인이다. 직업생활, 주원장 생존을 위해 처절한 번버림, 이성계, 무인 직업에 순조롭게 대성공 등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설화증인 백성들은 이성계보다 주원장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 그래도 왕조 시대의 왕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왕의 못남을 거론함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친척까지 위험함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설화에서 왕을 흠집을 내고 있다. 혹시 조선의 탄생을 못마땅해 하는 기류가 오랜 기간 존재하여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즉 조선 개국의 고려의 상당한 지식층이 반대 또는 좋아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조선 중기 이후에 등장하는 살인파의 큰 흐름이 됐다고 했을 때 지방이나 시골의 이제 백성들이 이들 지식층의 반정부적 감정에 공감하였기 때문일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것이 이제 못마땅해가 기존에 이제 그 높은 양반들이 그 배설아치들이 정치 이제 목적을 이제 이용해가 이런 설화들을 백성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퍼트링 정황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 이런 다양한 이제 주원장하고 태조 이성계 이제 설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주원장은 항상 그 높은 인물이고 명나라를 건국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태조 이성계는 중원에 이제 진출을 못하고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왕이 됐다, 이제 그런 이제 설화 내용이 되죠.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역사의 이제 조작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해가지고 중원에서 이제 황제가 됐다. 태조 이성계는 한반도에서 이제 왕이 됐다. 이제 그것은 이제 역사의 두 개의 분리 작업으로 현재 역사가 다 조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원장 설화를 위해 가지고 중원에서 손문이 신의 혁명을 거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다 이래가 자신의 역사로 이제 가져가고, 이 한반도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이제 분리 작업을 해가 실록을 이제 조작 편집 이제 해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주원장은 배고픔만 있는 농민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주원장이란 인물은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주원장이 태어났는데 이제 농민 출신이고 가난한 사람인데 자수성가를 해가 이제 황제까지 됐다. 이거는 이제 백성에 이제 주정하는 인물이 된다, 추정하는 인물이 된다 그런 의미고, 자, 이성계는 잘 나가는 이제 무인 집안의 이제 사람인데 이것을 이제 못난이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당연히 이제 백성의 입장으로서는 이성계가 만든 나라가 망했으면, 아니면은 이성계가 건국한 이 나라를 싫어하는 어떤 고래의 그런 이제 관료들이 이런 이제 설화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성계가 잘 나가는 무인이다 이런 설명이 되는데요. 이 무인이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보통 그 실록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홍무제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죠. 명의태조 구황제가 무신년 정월을에 의해 천자 위에 올라 즉위 원년연을 홍무라고 했는데 그 해가 다시 돌아왔고 간제를 쳐서 이달에 마치 그날이 들었으니 어찌 그냥 넘기겠는가 하고 그날 두 봉시를 배열했다. 이 내용에 보면 여기 명의태조 이분이 주원장이 아니고 태조 이성계가 됩니다. 이성계의 이제 황명이 태조 구황제인데 여기서 이제 원년 연호를 정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홍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무가 이제 뭔 뜻인가?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홍무로 이제 붙여놨습니다.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홍무라는 말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큰 물홍, 큰 물 크다. 보통 우리 홍수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하는 이 한자가 돼요. 홍수는 이제 강이 범람해가 물이 엄청나게 이제 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때 이제 큰이라는 뜻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굳셀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굳세다, 용맹하다, 자만하다, 남을 업신여기다. 자, 여기 뒤쪽에 보면 군인, 병법, 무기, 무인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뜻이 이제 뭐냐 하면 이 홍무라는 뜻은 자, 여기 이제 군인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위대한 이제 군인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크다는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요 무인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뭐 군인 이런 뜻이 있으니까 홍무라는 말은 무인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술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용병스러운 군인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원장의 이제 설화를 이제 보듯이 이 주원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 출신인 가수가 있죠. 근데 태조 이성계를 이제 살펴보면 태조 이성계는 무인인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블로그 내용에도 보면 이 무인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군인이다. 이제 이 홍무라는 뜻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록에 다시 돌아가 보면 명의 태조 고황제가 무신자 정오 의뢰에 천자 위에 올라 직위 연호를 홍무라고 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홍무라는 내용은 군인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군인이다. 근데 앞전에 그 블로그 내용으로 보셨지만 주원장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장은 농민 출신입니다. 농민. 주원장의 내용을 살펴봐도 다 농민으로 돼 있어요. 그때 이것이 홍무라는 뜻이 주원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닌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원장지 홍무제를 다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호주의 종리현 한족 빈농 가문에서 태어나 힘든 성장기를 보냈다. 10대 후반에 환각사라는 절에서 출가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한족의 빈농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보통 홍무제 주원장이라고 하면 이분은 농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여기 홍무제라는 이 주원장의 이 연어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홍무라는 뜻은 뛰어난 무인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뛰어난 군인이다. 농민이 군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농민은 그냥 농민일 뿐이고 이 농민이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홍건난을 일으켜 가지고 이게 병난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은 군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내용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주원장은 배고픔만 있는 농민이다. 농민이 반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조와 이성계는 잘 나가는 무인이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 홍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를 건국하고 태조 고황제라 이제 학명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때 원년해로 정해가 이게 홍무라 정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두 봉실을 배열하였다. 그러면 이 봉실이라는 여기서 이제 뜻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록의 내용은 정조실록의 내용이 됩니다. 정조실록. 정조대왕 행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조가 태조 이성계가 여기 아래쪽에 보면 병난을 진압했다. 이런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호남과 영남에서 주원장이 홍건장 난을 일으켜가 그것을 진압한 해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봉실을 배할했다. 그런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봉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봉실이 뭐냐 하면은 자기 집을 의미한다. 또는 낮추어 일컫는 말, 봉우, 봉여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집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정조대왕이 홍건장 난을 일으켜가지고 주원장을 진압한 그 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명의태조 고황제 이성계가 연호를 정한 그 해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봉실을 했다. 자기 집을 배열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죄를 지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이제 봉실이 여기 위쪽에 있는 태조 고황제가 이분이 명나라를 건국한 이 홍무제 이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여기 정조대왕은 여기에 명태조의 이제 봉실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망친 인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봉실은 자기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쪽에 명예태조 고황제 홍무라고 되어 있으면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에 이달은 바로 우리 선대왕이 왕위를 선임하여 병난을 평정하시네요. 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영남과 호남에서 이제 발생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평정했는 해가 바로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이런 실록의 내용이 있잖아요.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하다. 여기 이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무리가 됩니다. 겨울에 홍건장, 위평장, 반성사유, 관성생, 주원생, 파도번 등 20만 구서가 압록강을 건너 서부 변명에 함부로 들어와 우리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110만 명을 거니고 동쪽으로 가니 속기만 항복하라. 자, 여기서 보면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 몽을 베어 한 명을 사로잡아 왕에게 바쳤다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적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바로 이분이 원수 주원장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 주원수 이 인물이 되는데 홍건적 난을 일으켰을 때 이 무리들이 그때 이제 죽었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때 이제 주원장도 같이 참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전에 이제 실록의 내용에 보면 여기 이 날이 다시 돌아왔다. 이 해 이 달이 바로 우리 선대왕이 유임으로 선냐고 병난을 평정하신 해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압록강을 건너 서부 변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압록강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압록강이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확인을 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여기가 다 압록강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뭐 사서의 문헌 기록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압록강 위치가 상당히 이제 비정이 많이 되고 있죠. 뭐 여기 이제 이쪽 부분도 이제 압록강이라고 많이 이제 설명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여기가 압록강이라고 어떤 분은 뭐 또 뭐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는 예전에 또 이쪽 아래쪽에 여기가 또 압록강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한 부분도 있어요. 실록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가 압록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압록강 위치를 이제 설명을 규정을 해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북경이 제가 고려에 이제 서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홍건적 난이 일어나는 그 주원장이 이쪽에서 이제 발생을 해가 이렇게 원나라의 이제 수도에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경의 고려에 왕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피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주원장이 압록강을 건너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왕이 있는 그 성터 수도를 이제 기점했을 때 그런 이제 서신을 보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려의 이제 서경 수도가 여기 이제 북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서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압록강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압록강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이제 지도를 확대를 하면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압록강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제가 홍건적 난을 일으켰을 때 주원장이 고려 땅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제 많이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록강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북경이 있는 이 성하고 가까운 위치가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강이 이게 확대해 보면 많이 있는데 이 압록강이라는 거는 이 북경하고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래쪽에 보면 이 큰 강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즉 북경하고 여기 가까운 곳에 이제 압록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 무리를 격퇴하다 이동에 주원서가 이때 죽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록에 이제 여기 보면 명예태조 고황제가 무신여 정어 의뢰의 천자 위에 올라 즉위연을 홍무라고 생겼다 하면 이 홍무가 뛰어난 이제 무인이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봉실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봉실은 정조에 여기 자기 집의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 홍무라는 게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원장 이제 설화를 보면 주원장은 배고픔만 있는 농민이고 이성계는 잘 나가는 무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홍무가 이제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주원장 이제 설화의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제가 보기에 외부 세력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분리 작업을 이제 완성을 시켰지만 그 전에 우리 한번 선조들이 역사 왜곡을 스스로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즉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 관료 중에 그 무리의 세력들이 즉 이 반대 세력들이 백성들을 이용해가 이런 많은 이제 주원장하고 이성계를 설화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주원장이 위대한 인물이고 이성계는 아주 하들것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게 이제 손문에 의해 가지고 이 주원장은 설화를 이용해가 아마 이 중원에 이제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거하고 태조 이성계가 한반도에서 조선을 건국한 두 개의 나라로 이 분리 작업을 해놨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태조 이성계가 실제는 화량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면 이 화량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한반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지도로 이제 보면은 좀 그게 아닌 경우가 됩니다. 즉 중원에서 태조 이성계가 태어나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현재 이제 이 지점이 이제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양주라는 이 지명이 보이니까 여기가 이제 고려이고 조선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려의 요 수도가 여기 이제 북경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되죠. 자, 지도로 봤을 때 태조이성계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 대륙 여기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자, 그래야 이제 말이 좀 된다. 설명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주원장 이제 설화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주원장 설화로 내용을 보면 주원장이 조선에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이 하기 때문에 이 조선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원이 돼야 된다. 중국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주원장하고 이성계의 이 설화를 이렇게 분리 작업한 거는 우리 선조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역사의 실제 조작의 주범은 우리 선조부터 시작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신해혁명에 손문이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분리 작업에 이제 완성을 시켰고 그에 가담했는 또 다른 나라가 이제 일본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해봤는데요. 영상이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